안녕하십니까 EQ피싱 구독자 여러분, EQ피싱의 EQ정입니다. 그리고 예, 기술사장 정강원입니다. 네, 오늘 찍는 영상의 이제 주 내용은 뭐냐? 왜 나는 남들보다 낚시가 안 될까? 이게 항상 낚시인들은 이게 항상 머릿속에 있어요. 네. 내가 오늘 EQ피싱 채비를 이제 구매를 했어요. 영상을 보고. 그러고 딱 시키는 대로 탁탁탁탁탁 해가지고 기대감을 부풀고 설렘을 가지고 일주일 만에 낚시를 간 거예요. 그래서 난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막 20마리 30마리 더 잡을 수 있어. 왜냐? EQ피싱 채비를 쓰니까. 이러고서 딱 낚시를 했는데 웬걸 딴 분들은 잡는데 나만 안 나오는 거야. 그런 경우 있어요 진짜로. 많아요. 예. 네, 그래서 또 전화를 합니다. 아니 이게 기술사장님이랑 EQ정님이 하라는 대로 낚시를 했는데 왜 이렇게 저 낚시가 안 될까요? 또 제품을 구매했는데 왜 남들보다 못 잡죠? 혹은 EQ피싱 제품을 구매했는데 왜 안 되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거는 알려드려야겠다. 이 이유가 왜 안 되는 거에 대한 이유를 알려드려야겠다 해서 기술사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냐면 이 해답을 빨리 듣고 싶어. 제가 지금 현기증이 나요 막. 그래서 한번 알려주시죠. 참 가슴이 아리시겠지만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만큼은. 네. 저희 거를 시키는 대로 했는데 안 된다. 하나도 맞질 않아요. 저는요 정말 낚시터 가서 이렇게 보고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럼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이러면요 혈압이 올라가요. 혈압이. 정확하게 안 쓰고 계시는구나. 정확하게라고 표현하기는 민망할 정도로 달라요. 일전에 모 낚시터에서 80대 사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셔가지고 방송을 한 내용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분보다 더 헝걸려. 오. 그분보다 더 해요. 예를 들어서요, 편대에다가 케브라 줄을 써요. 에? 그것도 케브라 1.5 2호를 써요. 기둥을요? 아니 편대 목줄을. 목줄을요? 네. 기둥줄은 편대를 써도 다소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목줄을 케브라를 쓰고 그리고 바늘이 빠진대요. 홈이 저희가 08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0.8mm짜리가 들어가게 해놨는데 케브라 1.5호가 08이 될까요? 넘어서겠죠. 그리고 입질이 잔망스럽대요. 아니 뻣뻣한데 케브라가 피합사를 쓰는 이유는 부드럽기 때문인데. 그렇죠. 3cm짜리 목줄을 쓰시면서요 케브라를 쓰고 있어요. 말이 안 되죠. 모노줄 3cm짜리 편대 쓰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네요. 안 돼요. 10cm, 20cm 쓰는 거는 모노줄을 쓰든 목줄을 쓰든 케브라를 쓰든 상관이 없겠죠. 어차피 슬러프가 지거나 눕거나 하니까 3cm는 버티고 있다니까요. 케브라 줄 버텨요. 안 내려가, 안 눕혀져요. 그렇구나. 뻣뻣해서.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말씀드리자면요. 이건 예를 드린 거고요. 삼박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찌와 채비와 떡밥이 균형이 맞아야 된다. 그렇죠. 둔한 원봉돌 낚시는요. 둔한 찌와 둔한 떡밥을 쓰셔야 돼요. 그렇죠. 편대는 예민한 채비거든요. 그러면 예민하죠. 예민한 찌와 예민한 떡밥을 쓰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민한 편대를 쓰시면서요. 케브라 목줄을 쓰고 계시고요. 떡밥을요. 신장 떡밥을 쓰고 계세요. 옛날에 그렇게 이렇게 꽉꽉 돌덩이죠, 돌덩이. 저희가 하는 얘기. 이건 아니잖아요. 내려가서 1분에서 3분 안에 풀어지는 떡밥을 사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레시피를 올려드렸어요. 그렇죠. 예, 저희 거 써보시고 되나 안 되나 확인해 보시라고. 안 쓰셔요. 그거 귀찮대요. 네 가지 썩는 게.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저희가 팔아먹기 위해서라고 아니요.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현대 낚시가요. 예민의 극치를 이루고 있거든요. 진짜 예민성에 아주 방점을 찍고 있는데 예민성에 방점을 찍었는데 채비와 찌가 예민한 찌를 쓰시면서 떡밥을 신장 떡밥을 쓰면 밀가루 달아난 거고 똑같은 거거든요. 물론 인터벌이 길어서 10분, 5분, 10분 있다 입질이 온다면 그건 가능한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풀어지고 좋죠. 근데 이거는 지금 손마터에 가시면요 10초 안에 입질이 와요. 그럼 얘가 돌을 갖다 먹고 있으니 잔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붕어가 콕콕 했더니 딱딱해. 돌인자가 훅 뱉어. 아 근데 뭔가 가루가 묻었어. 이거 뭐 먹을 건가 봐. 그러고 도로 훅 빨았더니 또 딱딱해. 도로 밟다 훅 뱉어. 이게 0.5초 만에 이루어지거든. 0.2초 만에 이루어진다 하거든요. 어류학자가 써놓은 책에 의하면, 글에 의하면. 그러니 0.2초 만에 찌까지 전달이 되겠습니까? 여기서 2번, 3번 했는데 한 번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게 계속 연속적으로 연결이 되니까 탁탁탁탁탁탁 이러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야단을 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많이 속이 상해서 그래요. 저는 자부합니다. 지구상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채비를 냈다고 자부하는데 쓰시는 방법을 달리 하시면은요. 그거는 뭐 제가 방법이 없잖아요. 효과가 반감되니까. 그럼요. 많이 반감되죠. 그래서 삼박자에 대한 얘기를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달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찌와 채비와 떡밥이 예민하시는 낚시를 원하시면 예민하게 하시는 거고 중간 낚시라면 중간, 둔하면 둔한 낚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쵸. 원봉돌에 떡밥을 가져와서 편되게 쓰겠다? 어불성설이죠. 아닌 거죠. 그렇죠. 그냥 원봉돌로 하시는 거는 됩니다.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가끔 그런 분이 원봉돌이 더 잘 나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원봉돌 떡밥을 이 편대에 썼으니 당연히 원봉돌이 더 잘 나오죠. 그렇죠. 그건 맞아요. 그건 틀림없는 얘기예요 제가. 근데 확실히 편대 낚시를 잘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은 저 떡밥도 여러 가지를 쓰고요. 그다음에 물성, 이제 떡밥의 이제 풀림성. 굉장히 풀림하고 확산성, 이게 풀림하고 점성을 굉장히 물성으로 하고 이거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그리고 이제 찌랑 맞는 이 찌와 맞는 채비를 항상 선정을 하셔가지고 하세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이 삼박자가 안 맞으면 경기하시는 분들도 잘 하시다 갑자기 어느 날은 그냥 폭망. 근데 그걸 꾸준히 잘 맞춰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꾸준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찌의 몸통 형태에 따른 거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다루마, 고추, 막대가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인데요. 활성도 좋을 때 다루마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네. 저부력 쓸 때 다루마 기가 막히죠. 아주 고부력 쓸 때. 그러나 어중간할 땐 다루마가 참 힘들어요. 입질이 굉장히 예민한 시기에 간절기라든지 봄, 가을, 겨울에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형태에 따른 계절별, 수심별, 낚시터 환경에 따라서 형태에 따른 찌를 쓰셔야 되는 건데 그거를 다 아우를 수 있게 만든 게 이제 고추형인 거예요. 막대형의 장점, 다루마의 장점을 따서 만든 게 고추형인 거죠. 그러니까 고민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전부 교집합으로 만들어 놓은 게 고추형인 거고 막대형은 나름대로 막대형의 장점이 있어요. 근데 막대형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케밀 끼면 잘 안 돼요. 막대형은. 그렇죠. 그래서 저희 슬림찌가 케밀 안 끼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희들 그 슬림찌에다가 편안하게 케밀 껴서 밤낮으로 쓰게 그렇게 안 하고 싶었겠어요? 그렇죠. 막대형에 케밀 끼면 그 성능이 반감이 되게 돼 있는 거고 고추형 같은 경우는 케밀 안 끼면 되려 반감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요. 그렇게. 그래서 케미 없는 찌는 케미 없는 대로 형태를 가지고 몸통 이제 찌 몸통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걸 혼용을 해서 되는 건 아직까지는 못했는데 제가 곧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장담은 못해요. 시간도 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케미 전용 또 주간 전용 이렇게 이제 만들었죠. 근데 이 주간 전용도 서치를 요즘은 도깨비 서치 같은 게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곳에서는 그렇게 써주시면 굉장한 효과가 있어요. 찌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차이가 있죠. 예. 일단 찌는 그러면은 지금 기술 사장님이 여명찌를 만든 이유, 그러니까 여명찌를 만들고 나서 슬림찌를 만든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60, 70, 80을 나눈 이유도 있고. 예, 그렇죠. 그거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 여명찌가 그 케미를 꼈을 때는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케미를 끼고 표현되지 않는 구간이 영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저희가 찾아냈죠. 왜 찾아냈냐? 아니 이 부위에 팔콘에 가장 최적이라는 관절을 스네이크를 써가지고도 잠깐 30분 1시간씩 입질이 끊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내리면 옆에서 나오고 있는데 맞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건 표현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만들게 된 게 슬림이거든요. 근데 슬림을 그냥 사계절 좀 그냥 아무 때나 24시간 다 쓰시면은 안 되는 건 아닌데 어렵죠. 그러니까 여명찌를 쓰시다가 안 될 때 슬림찌를 쓰면 그건 틀림없어요 또. 그러니까 테이퍼나
여명 편대를 쓰시다가 안 될 때 팔콘을 들이면 틀림없이 나와요. 그거는 저희가 장담을 하고 있고 안 되면 가져오세요. 저희 말씀대로 안 되면. 그래서 슬림지도 그렇게 여명지 편대가 케미가 달린 여명지가 표현 안 되는 구간 영역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여명지에서 케미를 제거하고 낚시를 테스트하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근데 저희가 한 5년 전에 이미 전부 미리 준비를 해놨었던 그 막대형의 찌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거는 막대형의 찌는 뭐냐면은 케미를 안 달고 하려고 했던 건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리고 바깥에서 여건이 아직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케미 안 끼는 찌 나가는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니까 5년을 묵혔다가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여명지가 표현되지 않는 영역 구간에서는 슬림지가 표현이 된다. 그래서 만들었고 길이를 달리한 거는요. 아니 4m권에서 60을 낚시해보니까 고긴 잘 나오는데 중함이 없어요. 중함이 없어. 묵직함이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찌 내려가는 것도 4m 정도 되면 한참 내려가는데 찌톱을 길게 하면 그게 더 좋잖아요. 그렇죠. 배가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든 건데 만들고 나가서 보니까 2m 하우스에서 80짜리 쳤어요. 그럼 저보고 어떡하라고요. 그러고 안 된다 그러시면은 제가 어떡하라고요. 60을 쓰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수심별로 60, 70, 80이 나와요. 그래서 수심별로 60은 2m권, 70은 3m권, 80은 4m권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고 물론 4m 이상 쓰셔야 80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가장 무난하게 쓸 수 있는 수심을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그게 있죠. 지금 찌랑 이제 채비랑 떡밥이 3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네. 채비도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은 분들이 팔콘을 쓰고 계세요. 네. 타사 제품에도 저희 거 팔콘을 쓰고 계시고 하는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너무 팔콘만 쓰세요. 이게 근데 이해는 돼요. 왜냐면은 잘 나오니까 일단 테이퍼도 그렇고 여명을 쓰다가도 이거 좀 입질이 뭔가 좀 내가 원하는 입질이 아닌데 마리수가 안 나온다 해서 팔콘만 들이밀면 고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팔콘만 써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독이 되는 걸 모르세요. 그렇죠. 여명이 애초에 R20, 30, 40으로 나눠져 온 거는 계절별로 겨울 또 봄, 가을, 여름이 입질 행태가 달라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진 거죠. 근데 팔콘만 무리 그러니까 하루로 얘기할게요. 아침, 점심, 저녁에 입질이 다르다고 그렇죠. 다 아시고 계신 내용이에요. 다 알고 있죠 이거는. 예, 활성도 좋은 아침 나절에는 여명 40을 쓰셔도 무난한데 그 조금 이제 입질 빈도수나 입질 활성도가 떨어지는 중활성, 활성도 좋은 걸 고활성이라고 한다면 점심때가 되면은 중활성, 입질이 아침보다 훨씬 떨어지죠. 그러면 30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저녁에 더 떨어진다면 20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고 그러고 더 떨어진 심야가 된다면 8코너로 바꿔주셔야 되는데 하루로 얘기하면 아침, 점심, 저녁, 심야를 전부 8코너로 쓰셔요. 그러면 그 시간대별 맛이 떨어져요. 그건 맞아요. 확실히. 시간대별 맛이 떨어져요. 아침에 활성도 좋을 때는요. R40을 쓴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올라오는 묵직함이 달라요. 그리고 점심때 이거 하면 거의 표현이 잘 안 돼요. 근데 R30으로 하면 그 묵직함을 그대로 이어받아요. 저녁엔 R20으로. 8컨으로. 물론 계속 8컨 쓰셔도 돼요. 근데 어느 땐 잔망스러웠다가 어쩔 땐 빨라. 어느 땐 빨랐다가 이런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여명 R20, 30, 40을 만든 거는 계절별, 수심별, 수온별, 또 활성도별로 달리 쓸 수 있고 그 맛이 상당히 달라요. 상당히 제가 이번에 느꼈잖아요. 엄청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명 중에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R20인데 꼼짝도 안 해요. 얼른 팔콘으로 갈아보세요. 무게가 똑같으니까. 그렇죠. 거짓말처럼 입질하고. 맞아요. 이건 맞아요. 진짜. 근데 그렇게 안 하셔요. 그러니까 팔콘 아침 활성도 좋을 때면 조금만 잘못 운영을 하거나 떡밥이 조금만 되거나 하면 잔망스럽거든요. 근데 여명을 쓰면 그게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잔망스러움이 없이 묵직하게 올라오거든요. 거기다 더 활성도가 더 좋아지면 네. 이젠 테이퍼. 그렇죠. 테이퍼를 쓰시면은 이런 것들이 또 해결을 싹싹. 그것도 있고요. 테이퍼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합사에 좀 다소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네, 합사에 다소 강점을 가요. 테이퍼 쓰시는 분들, 이렇게 일자 편대를 쓰시는 분들이
몸짓이든 입질이든 구분 잘 안 하시고 첨지를 많이 하시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럴 때는 합살 많이 쓰셔요. 그렇죠. 왜냐하면 웬만한 정확한 입질 아니면 이 강성 계열은 표현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입질하고 몸짓이 구분이 확실히 가니까 입질만 골라서 첨지를 하시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근데 그 테이퍼 쓰시는 분들은 그게 아니라 자주 들랑달랑하는 걸 좋아하는 성향의 낚시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사에 잘 어울리죠. 합사는 몸짓이든 입질이든 구분이 잘 안 가니까 하여튼 자주 놓다 뺐다 할 수 있어요.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활살도가 좋을 때 쓰는 게 테이퍼예요. 테이퍼. 네. 그리고 테이퍼에서 뭔가 부족한데 하면 여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명에서 하는데 뭔가 부족한데 하면 팔콘.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셔야. 그렇게 가서 8건까지 가서 여명으로 하고 있는데 또 뭔가 부족하다 슬림찌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면 팔콘까지 갔는데 예. 여명을 뭔가, 쓰시면서 여명을 여명찌를 쓰시면서 뭔가 부족한데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찌올림도 뭔가 이상하고 그때 슬림으로 가면 거짓말처럼 입질이 와요. 근데 이거는요. 지금 솔직히 EQPC 회원님들이 이거 쓰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다 아시는 내용. 다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왜냐면은 뭐 카페에서도 얘기도 많이 하고 직접 동출을 하면은 네. 이걸 직접 보고 계세요. 이 현상을. 그래서 알고 계시는데 이 시청자분들은 지금 잘 모르시니까 네. 이걸 다루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러면 찌도 해결됐어. 그러니까 그 채비도 해결됐어. 그럼 마지막은 떡밥만 남았잖아요. 그것도 남았지만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테이퍼에다가 합사를 쓰셨는데 안 돼. 그러면 거기에 강선 중에서도 저희가 극강으로 만들어낸 게 이제 EV 와이어 강선이 있죠. 그렇죠. 그거 EV에 스네이크야 팔콘에 슬림찌를 써가지고 고기를 못 낚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글쎄요, 100번에 한 번, 두 번. 근데 이건 맞아요. 네, 100번에 한 번, 두 번. 그것도 이제 우리가 도저히 이해 못하는 환경의 변화 때문에 있는 것이지 고기가 먹고 있는데 표현이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맞아. 그러면 그래서 EV를 만든 거니까요. EV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니까요. 네. EV 쓰다가 합사 써보세요. 못 써요. 쓸 수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못 써요. 쓸 수가 오랜만에 없어요. 합사하고 싶어서 했는데 웬걸 이게 너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꾹뻑 인사를 해요. 그동안에 얼마나 기술사님 때문에 낚시를 편하게 했는지 이제 알았다고 그 말씀을 하세요. 이럴 때 좀 감동이에요. 아유, 그럴 때 정말 고맙기도 하고 사실 그래서 만들었으니까요. 그렇죠. 합사가 표현되지 않는 구간을 강선이 표현해내고 있고 그 중에서도 EV의 그 길이 조정에 의한 거는 거기다 업앤다운까지 사용하실 줄 안다면 뭐 100번 중에 98번, 9번은 만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에 낚시가 너무 편하게 낚시. 건방질 정도로 자신감이 있어요. 건방질 정도로. 무슨 나이 이제 34세 무슨 뭐 7, 80 경력 가지신 분들처럼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확신이거든요. 늘 경험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네. 제가 같이 한번 낚시해 보시면은 제가 왜 이 말 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기술사님을 해보시면. 그리고 이제는 이게 두 가지가 해결됐으면 마지막 떡밥, 3박자 떡밥이 있죠. 예. 그 떡밥을 또 해결해 주셔야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밥에다 콩을 넣었어요. 또 현미도 넣었어요. 오곡밥을 했어요. 침만 발라서 생길 수 있나요? 안 되죠. 많이 씹어야죠. 많이 씹어야죠. 떡밥이 단단한 붕어도 씹듯이 흡입과 토출을 해요. 그래서 잔망스러워요. 그래서 가능하면 진 게 좋은데 문제는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편한 게 좋은 거예요. 막 후들러도 안 떨어지는 떡밥으로 고기 잡을 수 있으면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게 죽 정도는 아닐지라도 진밥 정도의 떡밥을 사용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레시피 올려준 것 중에 질대 점착력이 높아서 점성이 높아서 부드럽게 흡입은 할 수 있으나 떡밥이 잘 떨어지거나 이탈되는 걸 막아주려고 물약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랍사분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허용하는 낚시터에서는 마법 가루라는 것도 있어요. 맞아요. 그걸 적절히 사용하시면. 적절히 사용을 하시면은 과도하게. 과도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도 없어요. 우리가 너무 사용할 수 있는 그 용량 이상을 사용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법 가루 같은 경우 저는 마법 가루 자체만 가지고 사용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럼 우리가 콩고물 듯이 한 꼬치 두 꼬치 이렇게 넣어가지고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뭐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이런 것도
어렵거든요, 솔직히. 그 떡밥을 만들 때 확산성, 풀림성, 점성 뭐 이런 걸 다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기술 사장님이 레시피를 만들어드리고 계속 만들고 있어요. 네. 채비에 걸맞는 레시피를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지금 뭐 제 정 대표 레시피, 기술 사장님 레시피 이렇게 올린 거를 저는 그것만 4개월 내내 쓰고 있어요. 물성만 좀 바뀌죠. 물성만, 물 CC가 조금 바뀌는 거 빼고는 여름엔 덜 넣고 겨울엔 많이 넣고 그렇죠. 그 차이. 요 차이로만 하고 있는데 제가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슬림찌나 EV에다가 팔콘 써가지고 못 잡는 적은 진짜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뭐 진짜? 고기가 아예 뭐 딱 한 번 있었는데요. 아 거기 수온이 아니 수온도 수온이지만 임모라는 낚시터에 가가지고 제가 점을 찍은 적이 있어요. 아 저는 안 찍었어요. 여기는 뭐 4마리인가 몇 마리 잡았고 뭐 한 마리인지 뭐 몇 마리 5마리 잡았어요. 네, 저는 점을 찍었어요. 근데 그게 제 욕심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네, 거기는 개도 있고. 맞아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그냥 물성을 질게 쓰는 걸 워낙 좋아해서 그래서 실패를 했고 정 대표는 저보다 좀 되게 써서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예, 잡어가 있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는 조금 되게 쓰는 방법도 방법인데 되다 그래가지고요. 그 물이 10% 안팎의 차이지 그걸 뭐 30-40%씩 차이가 나게 되는 건 맞아요. 아니거든요. 뭐 10cc, 뭐 20cc 네. 이 정도 차이지. 그러면 이게 막 100cc가 줄고 이런 건 아니라서 또 만져보면 푹신푹신하고. 저희가 여기에 상세히 다루지 않은 내용은 QR코드에 동영상 설명으로 돼 있죠. 사용 방법은 아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 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는요, 카페도 안 보고요. 저희 쇼핑몰도 안 들어가고요. 인터넷도 안 봐요. 맞아요. 하도들 뭐라 그러셔가지고 소기상에서 개발을 못 해요, 제가.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고 그냥 저는 나름대로 조만간에 신채비가 또 나오겠지만 그냥 그런 개발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가 불편해서 한다 그랬죠. 여러분이 불편한 거 저도 불편해요. 그래서 개선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은 자 여기서 예.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찌와 채비와 떡밥에 지금 3박자 맞췄어요. 네. 맞췄는데 저희랑 같이 낚시하시는 분들이 네. 저랑 기술 사장님이랑 우리 스태프분들은 나와. 근데 그날 처음 이제 배우러 오신 분들은 지금 기술 사장님 직접 막 다 해주시잖아요. 했는데 안 나와. 떡밥도 우리가 개줘. 그 다음에 뭐 채비도 똑같아. 찌도 똑같아요. 근데 안 나와. 왜 그런 거예요? 진짜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투척입니다. 진짜 중요해요. 정말 잘못 배우신 투척이 뭐냐면요. 모라떨국이라 그러죠. 그렇죠. 찌 떨어지는 곳에 떡밥을 떨어뜨리겠다?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직선으로 떨어진다고. 사선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떡밥을 크게 해가지고 저기다 안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떨어뜨리면 아니 그 떡밥 위에 편대가 올라 앉았는데 잔망스럽지 않겠어요? 떡밥을 먹으려면 밀어내야죠. 거추장 싫은 걸. 맞네. 그리고 처박기라 그래요. 줄이 뜬다 사선을 막기 위해서 낚시대를 던진다면 이렇게 처박기를 하시죠. 역사선 지는 거 아세요 혹시? 맞아요. 역사선 지면요 떡밥 위에 편대가 올라 앉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딜이 밀어야 편대 그 떡밥 먹을 거 아니에요. 이게 잔망스럽죠. 그렇죠. 그래서 투척은요 특히 편대 낚시 하시면 편대 낚시나 강선 낚시나 합선 낚시나 이 편대 낚시에서는요 풀 스윙을 원칙적으로 하셔야 돼요. 풀 스윙을 해서 팔을 쭉 뻗은 다음에 찌가 서면 그때 갖다 그냥 놓으셔야 돼요. 처박기 뭐 줄 가라앉힌다 사선 막는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5g짜리 찌가요 떡밥을 크게 달지 않으면요 우리가 정상적인 크기라고 생각하는 크기로 달잖아요. 사선이 질 수가 없어요. 또 다소 경사가 진 곳에서 사선이 반마디 정도 졌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두 마디에다 맞췄는데 사선이 한 마디 반이 나왔어요. 조금 있으면요 두 마디로 다 올라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뭐가 먹고 있다는 예신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있어요. 약간의 사선은요 드디어 낚시하시는데 도움이 돼요. 맞아요.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찌가 살짝 올라오는 걸 보고 뭐가 와서 먹고 있네. 떡밥이 풀려서 끌려왔나? 고기가 건드려서 찌가 좀 올라왔나? 그럼 그때 편안하게 앉아있다 손이 그때 가서 이러고 있으면 거짓말처럼 쭉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맞아. 되려 약간의 사선은 낚시에 도움이 된다. 우리 올림 낚시에서는요. 그렇죠. 약간의 사선은 굉장히 도움이 돼요. 맞아요. 근데
억지로 자연에 나가서 자연을 벗삼아서 하시잖아요, 낚시가. 자연을 벗삼아서. 자연스럽게 하시라는 거예요. 오, 자연을 벗삼아 자연스럽게 하셔야 돼요. 억제하고 규제하지 마세요. 이야. 억제하시면 안 돼요. 규제하시면 안 돼요. 그냥 EQ 피싱에서 그렇게 될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믿고 쓰시면 그렇게 자기가 직립도 시켜주고요. 또 약간의 떡밥을 크게 달다 보면 약간의 사산이 될 수 있겠죠. 되려 예신을 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 왜 역사선 시켜요? 맞아요. 그렇게 안 하시는 게. 낚시하시면서 8시간, 12시간 낚시하면서 굉장히 피곤해 죽겠는데 이것까지 피곤해야 됩니까? 던져놓고 자연스럽게 갖다 놓으세요. 단 풀스윙을 원칙으로 한다. 투척이 엉망이세요. 12시에 던지셔야 되거든요. 가급적이면 11시 갔다, 1시 갔다, 심지어 2시, 심지어 9시까지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12시 안팎에서 살짝 좌우로 움직이는 정도지. 그리고 풀스윙을 해주셔야 돼요. 덜 던지지 마시고. 그럼 저도 항상 그래서 풀스윙하면요, 목줄이 편대가 이렇게 있고요, 목줄이 이렇게 딱 서 있어요. 기가 막히게 이쁘게 서 있어요. 목줄 정렬이라 그래요, 제가. 목줄 정렬 딱 서 있고. 그럼 무슨 얘기예요? 편대를 여기서 이렇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돌든지 저쪽 방향, 한 방향에서만 입질을 보니까, 먹어주니까 입질이 늘 같은 입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거 기술사 선생님이 맨날 똑같은 이유가 이거였구나. 입질이 고기가 붕어 입질은 항상 똑같아요. 나는 그래요. 근데 뭐 저도 아직 안 되지만 뭐 다른 분들도 입질이 중구난방이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이구나. 이게 항상 똑같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막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만든 채비에서가 아니라 그냥 제가 우리 올림 낚시 찌와 채비와 떡밥을 믿고 그냥 풀스윙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냥 갖다 놓고 기다리거든요. 그럼 제가 턱 서서 충분히 채비를 끌어주고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요. 멀리 떨어지면서 가까운 쪽으로 오면서 붕어를 유인하는. 투척이 중요한 이유가 멀리 던지면은요, 먼데 고기를 더 빨리 불러올 수 있는 효과가 있죠. 소리가 멀리 더 가는 거죠. 그렇구나. 먼데 고기를, 그 파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먼데 고기를 소리로 고기를 불러서 떡밥으로 붙들어 놓는 거지, 집어제란 말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밑밥이란 말은 제가 사용을 하는데, 밑밥인 거지, 떡밥으로 고기를 부른 거 아니에요. 소리로 부른 거예요. 소리로 모아서 떡밥으로 붙들어 놓은 거죠. 그때가 집어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와서 먹을 때는 화학물질인 페로몬이라는 게 나와요. 이 페로몬 냄새는 상당히 멀리까지 가거든요. 12시에 만약에 떡밥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럼 진짜 입질이, 저는 제가 여태까지 느낀 거는 5번의 밑밥을 주고 1번을 기다리는 걸 계속 패턴을. 근데 이건 조건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자리 5번 있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자리가 아니고 거의 똑같은 자리. 진짜 이게 뭐 10cm? 이 차이 정도 안에 들어가야지. 이게 막 11시 갔다 갑자기 2시 갔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똑같은 위치에다 풀스윙을 해서 똑같은 위치에 떨어뜨려 주면 정말로. 풀스윙의 장점을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2구 때서 3회 때 쓰면 3회 때가 빨리 나오잖아요. 그거 맞죠? 먼데 걸 빨리 불러. 그렇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풀스윙이 좋은 거예요. 같은 낚싯대를 쓰더라도. 잠깐만. 그러면은 저랑 낚시하시는 분들이, 제가 그래도 조금 더 마리수를 많이 잡는 거는 풀스윙을 해서 투척에 영향이 있다.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결론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찌에 맞는, 이게 수심에 맞는 찌를 썼고, 그 다음에 뭐 우리 걸 썼으면 더 좋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계절에 맞는 채비, 뭐 EV 같은 경우는 겨울, 봄, 가을, 여름 이렇게 해서 맞췄고, 조건에 맞는 채비를 맞췄고, 그 다음에 떡밥도 지금 뭐 레시피, 저희가 공개하고 있는 레시피를 썼어요. 그 공개하고는 레시피의 물성을 보면 약 80% 정도가 가장 무난해요. 70에서 80. 그 여름이 되면 뭐 70 가고, 70에서 60까지 갈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맞췄어요. 80 정도가. 그래서 3박자 다 맞았는데 고기가 안 나왔다. 그럼 투척을 풀스윙으로 바꿔서 정확히 12시에 넣는 연습을 하신다면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우리가 말하는 입질이란 게 이뻐요. 이건 진짜 맞습니다. 입질이 상당히 이쁘고, 저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똑같거든요. 입질이 사계절이 똑같아요. 진짜 이건 너무 신기해. 그거는 뭐 가능하면 떡밥도 양쪽을 크기를 같이 달아가지고 편대가 기울지 않게, 어쩌기 크면 이렇게 끼우니까. 그거를, 그 얘기는 뭐냐면 투척을 해서 내려갈 때 이렇게 내려가는 거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내려가죠. 저항이 달라서 그래요.
이게 똑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에 받는 저항은 유치 저항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쏠릴 수가 없어요. 흔들리게 돼 있어요, 편대는. 그래서 풀스윙이 훨씬 유리하고 시각적인 측면, 청각적인 측면, 후각적인 측면이 멀리 던질수록 물론 4칸대, 5칸대 쓰면 좋은데 어디 그 편대 낚시에서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렇죠. 3위대까지가 적정한 걸로 보여지고 2구대를 쓰더라도 3위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풀스윙을 하는 거. 이분이 풀스윙 안 하고 있다. 그럼 2구대가 빨라요. 그렇지. 풀스윙 하시는 게. 이렇게 네.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네. 그래서 나는 남들보다 낚시가 안 되는 이유가 오늘 주제는 바로 찌와 채비와 떡밥의 삼박자가 안 맞았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다 됐는데도 안 되셨던 분들은 투척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그 투척을 풀스윙으로 원하는 이렇게 12시에 정확히 넣어주는 연습만 해주신다면 이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남보다 뭐 낚시가 잘 안 되는 경우는 드물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네. 항상 그리고 타수가 일정하고 네, 그렇죠? 승률이 높죠. 승률이 높아지고요. 그래서 영상이 여기까지고 그러면은 네. 기술 사장님이 또 한 말씀. 글쎄요, 이거 또 하네요. 이거 잔소리가 어떻게 자꾸 하니까 그냥 정확히 해주세요. 정확히. 그리고 제발 부탁드리는데 사람 위주의 낚시는요, 사람을 참 불편하게 해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편한 거 같죠? 내가 편하게 낚시하면 붕어가 불편해져요. 그럼 붕어가 불편하면요, 내가 원하는 입질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확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붕어가 편한 낚시를 한번 해줘 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사람이 편해지는 거고, 사람이 편해진다는 거는 힐링이 되잖아요. 만족을 하니까. 맞죠. 그럼 집에 가면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중에 저는 진짜 좀 감동받은 게 자연에서 자연스럽게. 자연에서 자연스럽게, 자연과 조화가 돼서 자연스럽게 하는 낚시. 이거 너무 좋은 거 자연에다 맡기셔요.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과정이 채비도 떡밥도 찌도 또 투척도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나머지 결과는 진인사 됐으면 내가 할 바를 다 했으니 하늘에 맡겨야 되는데 우리는 낚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에다 맡기시면 돼요. 그냥 자연스러운 생각인 거 아닐까요, 이게? 진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잘하려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자연에서 자연스럽게 낚시를 하시면 즐거운 낚시가 가능하다.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좀 잊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다 보고 끄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 EQFishing 치셔서 가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